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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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볍게 근황 공유하고 있었는데,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지난주에 모호하게 느끼셨던 부분 있으시면 지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냥 나누셨나요? 저만 남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계절 학기가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나 맡게 됐는데 그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강의를 녹화를 해서 올려줘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럴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연구하느라 사실 이거를 또 볼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네, 또 열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인가요, 혹시? 그 계량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이공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대나 이런 데서 생각하시면 어떤 뭔가를 예를 들어 약물에 대한 효과를 이제 시험해보고 싶으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쥐한테 투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세포를 이제 증식을 시킨다거나 해서 분열을 시킨다거나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일정한 뭐 실험을 해본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백신 한번 줄 테니까 이번에 맞고 안 맞은 너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백신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런 예를 들면 백신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어,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는 어떤 정책을 실현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계량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출발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효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그 정책 효과만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 점에서 수학적인 것들, 통계학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개념도 적용이 돼서 네, 그 세 개를 같이 아우르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이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아 화면 그 뭐냐 띄워놓는다는 게 화이트보드랑 그 파일 좀 올릴게요. 삼식강 별치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7강에 나오는 정의들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17강도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이 코디네이팅즈 매트릭스의 정의와 여기에 나오는 프로포지션 2의
3번 증명을 특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다들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의 정의를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다시 복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 폴로우를 됐다. 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관찰을 다시 조금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게 이렇게 유란, 너무 두껍네. 네, 이렇게 U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 개의 베이시스로 코디네이트를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U1과 U2라는 베이시스로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고 또 이 U 벡터를 W1과 W2라는 베이시스로 표현해 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 U라는 벡터는 U1 컬럼, U2 컬럼에 예를 들어서 얘가 코디네이트가 A, B라고 한다면 A, B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게 또 밑에 베이시스 기준으로는 옆에다 쓰겠습니다. 밑에 베이스 기준으로는 W1, W2와 그 다음에 얘는 코디네이트를 A 대시, B 대시로 줘볼게요. 이렇게 여러 다른 두 개의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 콜럼들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했을 때 뭐 얘는 1001 A, B가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W1이 먼저 Y 방향으로 있으니까 0, 1,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0에 A 대시 B 대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U1과 U2를 뭐 베타 베이시스라고 하고 두 번째 W와 W2를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이 A 대시 B 대시를 찾는 거니까 A 대시 B 대시는 얘를 반대로 보내면은 0, 1, 마이너스 1의 인버스의 A, B로 표현이 된다라는 관찰을 지난주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의 정의와 연결시키면은 저 U라는 벡터를 감마의 코디네이터를 나타낸 것은 코디네이트 표현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코디네이트 표현인데 그게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코디네이트 표현이었고 이 U 여기 쪽에는 베타의 베이시스 코디네이트를 표현한 U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희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맵인 벡터 U를 아이덴티티 맵이라서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U를 그대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처럼 어 네, 이렇게 벡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걔를 표현하는 베이시스를 바꾸는 거니까 아이덴티티 맵에 대한 어, 베, 첫 번째 베이시스와 두 번째 베이시스로 가는 행렬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정의인데 혹시 여기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 모호하게 느끼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프로포지션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끝날 때 제가 그 남은 부분이었던 그 뭐냐, 시밀러 매트릭스 그 부분을 이번 주에 관찰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좀 보다 보니까 또 조금 앞부분에서 질문이 생겨가지고 그걸 그래서 크게 그 두 개를 오늘 다뤄볼까 하는데 한 가지는 여기 일단 이 프로포지션 2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저도 이 레이저를 쓸게요. 프로포지션 2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베,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아이덴티티 맵이 베타에서 베타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였고,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반대는 이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아이덴티티 행렬 표현 아니지.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감마에서 베타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의 인버스다. 그거랑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는 모든 인버티블 매트릭스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다 였는데 여기에서 증명 과정에서 이 위에 나오는 렘마라는 걸 쓰거든요. 이 렘마를 쓰거든요. 근데 이 렘마가 강의상 그 17강에서 과제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해요. 이걸 증명해 보는 것을. 그래서 꼭 저희가 이걸 17강 할 때 해봤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 좀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이 증명을 통해서 그 증명 과정이 맞을까가 조금 저는 궁금했어서 이 렘마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제가 네. 그 좀 멍청한 질문이 있는데, 여기 잠시만요. 이 프로포지션 2에 있는 이 세 개의 프로퍼티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가, 아니, 솔직히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보면, 이거 증명해봐야 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 근데 저는 증명을 해서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어비어스한지 모르겠고, 아, 아, 근데 직관적으로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직관이 저는 이 데피니션에서 온다기보다는 그 제가 했던 관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그걸로 봤을 때 2번이 사실 그냥 반대로 보낸다는 거니까 아까 했던 관찰을 네. 그래서 2번은 직관적인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1번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1번은 그냥 정의에 입각했을 때 당연한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네. 베이시스 같으니까 당연히 코에피션트가 1, 그다음에 0, 1 이렇게 찍힐 거잖아요. 네. 정의상 당연한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면은 넌 인버티블 매트릭스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가 안 되는 건가를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네를 볼 때,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점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음, 그러니까 이 증명들이 지금 여기 렘마에 기대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뭘 보장해 주는 건지를 잘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렘마가 왜 중요한데가 좀 궁금했는데, 예,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뭘 해줘서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그냥 보면 아 반대로 보내니까 그냥 저쪽으로 보내니까 역행렬인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 lem마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당연한 게 아닌 그런 것처럼 제가 느껴져가지고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러게요. 2번과 3번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저 lem마가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일단 쓰이는 걸 보면은 그냥 쪼개는 용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긴 하네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 부분에서 마치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닌데, 이 기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거꾸로 분해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뭘 보장해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되게 어렵게 풀었던 기억만 나고. 그러네요. 이렇게. 쪼개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증명이 엄청 간소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에 기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일단 직관적으로는 2번이 되게 매우 타당한데, 우리가 했던 관찰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려면은 lem마를 써야 하고, 그 엄밀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가 저희가 지금 모르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2x2 매트릭스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하니까, 그 상황이 어떤 게 될지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제 생각에는 저번에 지난주에 최뇌지기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그 추상화 연두에 두는 부분에서 그걸 하게 되면서 알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더 어떻게 뭘 관찰해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기서 이 증명에서 이 렘마가 중요한지에 대해, 이 렘마를 쓰는 게 네, 중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 lem마가 2번 증명보다 훨씬 더 큰 정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lemma를 몰라도 2번은 그냥 앞에서 나왔던 저 ID 요거 아, 있잖아요. 요거. 네. 그냥, 요거의 정의가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그죠. 예. 그것만 이용해도 저는 이거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안 그러고 싶죠. 왜냐면 이것만 알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증명이 되니까. 네네. 그 커지는 상황이 뭐가 되려나? 대강 스케치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렘마에 기대지 않고, 아,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네. 어, 요 부분과 거의 유사할 것 같거든요. 아, 여기래. 네, 요. 그래서 그냥 이 시그마 쓰는 거를 좀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 아, 싶긴 한데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버스를 구해야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2번에 대한
C를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CIJ로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인버스를 정의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 이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티 인버스의 곱이 또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사실로부터 인버스를 찾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요렇게는 바로 못 쓸 것 같네요. 왜냐면 그 인버스를, 뭐, 제가 방금 밑에다가 뭐 하나 붙였는데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뭐, 노테이션은 다른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RN, 아이고, 뭐, RN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그냥 뭐, 백동간이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베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B 프라임이라는 베이시스가 있을 때, 그 B에서의 좌표를 B 프라임으로 바꾸려면은, 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표기만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이거예요. 어, 너무 두꺼운데? 잠깐만요. 그, ID, ID,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죠? ID,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예요,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게 요거니까, B 프라임에서 B로 가는 거는, 이걸 똑같이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V1 프라임으로 바꾸면 될 거고, 이걸 B로 바꾸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잘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은 두 개가 서로 인버스라는 걸 아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런 걸 보면은 굳이 이 lem마가 필요하지는 않죠. 아, 그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저도 사실 해본 건 아닌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그냥 생각을 해본 것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두 개가, 인버스겠네, 인버스인 거 보일 수 있겠다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게, 어, 그러니까 요게 저 옆에서 아까 노트에 있는 CIJ라고 하고 이 베타에서 베타로 간 게 뭐 DIJ라고 하면은 IJ에 대해서 CIJ, DIJ가 이쪽 뭐라고 쓰죠? 그 IJ가 같을 때 1만 되는 그러니까 델타. 그거를 어떻게 쓰죠? 이건가? 그냥 델타, 예. 예. 네, 델타 IJ, 이거 델타 IJ 이렇게 쓴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은 의미가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 요걸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아이덴티티 맵의 행렬 표현의 데피니션으로부터 오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유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지금 이렇게 써진 거?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걸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 이 위에 CIJ는 어떤 놈들이었냐면 아이덴티티에 B1을 넣은 것에 B 대시 베이스로 표현한 거니까 C11 B1 대시 더하기 C21 B2 대시 뭐 이런 놈들일 거고 밑에는 그냥 요것의 반대잖아요. 이 밑에 저의 B는
D11 B1 대시 D21 B2 대시 요렇게인데 요거만 가지고 크로네카 델타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행렬인 거죠? 아, 저게 그래서 맞아요. 저 이 아이디 B 대시에서 이 하나씩 콜럼이었어요. identity B2 여기 들어간 애들이 C11, C21, C3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요 부분에 대한 표기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증명을 분명히 보긴 했을 텐데 까먹어가지고 저도 이거 복구하려면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 그럼 예전에 그 lemma 증명을 했었나요? lemma 증명은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은 기억은 있어요. 아, 그래요? 할 줄은 모르고 힘든 기억만 남았어. 그 제가 한번 스케치를 그러면 지금 저희 요거 뭐냐 lemma 없이 해보는 것은 이후에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하고 lemma 스케치를 한번 공유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원래 하기로 했던 시밀러 매트릭스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lemma 때문에 그 이전 강의인 17강을 데려왔는데요. 혹시 제가 27강으로 가 있는 상태인가요? 화면이? 안 따라오는 것 같다. 됐다. 아까 그 lemma가 요 엑서사이즈이거든요. 그래서 T1, T2 두 개의 리니어 맵이 있을 때 걔의 합성에 대한 행렬 표현에 관한 lemma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해봤냐면, 단순히, 이 앞에, 그냥 이 강의를 봤을 때, 최널지기 선생님께서 요 앞에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요거에 대한 프랙티스로 저걸 주셔가지고, 요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걸 써서 해봤는데, 또 여기서도 꼭 이 방식대로 해야 될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단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말이 이 B에서 W로 가는 리니어 맵이 있고, 그리고 B에서 FN으로 가는 벡터 아이소모피즘이, 아이소모피즘인가요? 호모모피즘인가요? 좌표비가 아이소모피즘이죠. 네. 네. 아이소모피즘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이 B에서 FN으로 내리고 W에서 FN으로 내리는 아이소모피즘이 있다고 했을 때 요 F를 결국에는 요 방향의 맵의 합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소모피즘의 인버스 곱하기 T 곱하기 그다음에 이쪽 아이소모피즘 요렇게 방향대로 가는데 그리고 여기서 쓴 중요한 사실이
이 아이소모피즘의 행렬 표현이 단순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R 베이스에서 이 M 다이멘션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보내니까, 즉 그래서 이 R이 뭐 U1, U2, U3 뭐 이런 애들이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E1, E2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짝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얘를 각각 나눠줬을 때 결국엔 이거만 나온다를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각각 나눠줬던 거지? 쪼개기를 얘네는 어떻게 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무튼 일단 제가 좀 이걸 다시 봤을 때 의문이었던 것은 요게 사실은 꼭 아이덴티티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UM까지 있고 EM까지 있을 때 1대1로 그대로 짝지어 주니까 아이덴티티 맵이 나온 거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퍼뮤트 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짝지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이 1차로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면서 들었던 거는 여기서는 뒤에서 이 쪼개는 것에 대해서 엑서사이즈를 주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쪼갰던 건지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식으로 퍼뮤트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는 네.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베이시스가 그냥 집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오더드 베이시스잖아요. 순서가 있는. 아, 그런가요? 네. 전혀 몰랐던 부분이에요. 아, 네. 사실 베이시스 얘기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달라지면 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순서가 바뀌면 다른 베이시스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면 당연히 아이덴티티밖에 없겠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기반으로 저는 이 lemma 근데 여기서 아이덴티티라고 말씀하신 게 퍼뮤테이션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퍼뮤테이션이 아이덴티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왜 아이덴티티인지 지금 아, 이거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 U1을, 이 위에 있는 U1을 이 밑에 걸로 표현해 보면은 그냥 1 네. 곱하기 이 첫 번째 베이시스 0 곱하기 무조건 요것밖에 없다인 거거든요. 이 U2는 뭐 당연히 두 번째 애로 매칭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인덱스일 때만 1이다.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짝지어 주겠다예요. 감마에서 EM으로 보내는 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는 게 아이소모피즘일 때요. 벡터 아이소모피즘. 지금 이게 그 행렬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지? 사이 R에서 이 M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이렇게 나오겠다. 아, 아이덴티티 행렬로 나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마에서 EM으로 보내는 건데 지금 네, 벡터 그 아이소모피즘일 때요. 그러니까 감마 베이시스에 있는 거를 이 표준 기저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기저를 바꾸는 행위인데 왜 지금 아이덴티티가 되는지를.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그 기저가 이 벡터 아이소모피즘이면은 네네. 그냥 이 원래 요렇게 표현됐던 거를 그냥 얘로 각각 바꿔치기 하겠다로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로 표현하든 코디네이트는 그대로 ABC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R 베이스 썼다면은 밑에는 이 스탠다드 베이스를 쓰겠다. 아, 그러니까 좌표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러면 좌표가 변하지 않으니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대로 유지될 거다. 정확히는 어, 요거요. 그렇게 되는. 이 벡터의 코디네이트요. 아, 코디네이션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네. 벡터 아이소모피즘인 경우에 대해서요. 네네네. 아,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네. 사실은 저도 헷갈렸는데, 이 앞에 이 13강에 앞에 나오는 예시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해서 나중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요거거든요. 이 이지원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네.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 리마크에 대해서 요 리마크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엑서사이즈를 저 리마크로 증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13강의 흐름상 그렇게 뭔가 그런 뉘앙스신 것 같아서 요걸로 증명을 해보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하셨던 것도 혹시 이 흐름대로 하셨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냥 스케치 삼아 제가 했던 거를 공유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리마크에서는 B에서 W 가는 리니어 맵만 있었다면은 지금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Z까지 있으니까 T1, T2라고 하고요. 똑같이 저는 이 FN 뭐 이렇게 내리는 아이소모피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F1, F2가 이겠고요.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 리마크와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얘의 뭐 FN에서 이 스탠다드 베이스 N에서 K로 가는 것은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얘의 이 아이소모피즘의 순서를 반대로 써야겠군요. 이 아이소모피즘의 인버스 곱하기 T1 곱하기 T2 곱하기 이 K 아이소모피즘의 행렬 표현이겠고 N에서 K로 가는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사이에 얘를 한번 껴줬거든요. 그래서 T2에다가 얘 인버스 그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얘는 어차피 아이덴티티일 테니까 그다음에 T1 F 그다음에 M에 대한 M 인버스로 나눠봤을 때 그냥 스케치니까 대강 말씀드리면은 아까처럼 얘를 아까 그 리마크처럼 해보면은 요 부분 아이덴티티니까 요거만 남을 테고 이 밑에 거에서는 요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요거만 남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겠다.
저의 결론이었는데, 어, 혹시 그러니까 저희 스케치는 이러한데,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류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방향대로 증명을 꼭 해야 하는 문제인가와 이 맵이 시사하는 게 뭐지를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서 정리드리자면은 제가 좀 애매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 lemma를 요 맵으로 꼭 증명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 맵이 주는 중요성이 뭐지? 아까처럼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런데 여기 쓰신 거에서 어, 증명을 해보려고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죠. 조금 더 써보면은 여기에서 이 밑에는 요렇게 쪼갤 수 있을 거잖아요. 갑자기 펜이 안, 요렇게 쪼갤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쪼개지는 거지? 뭐 여기에서 EN 두고 이 K로 둬야겠네요. 마지막에 나온 애는. 중간에 뭐 M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얘 T1 이렇게 하고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T2에 대한 요구에 나오는 것은 아까 그 리마크에 있는 부분 그대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에서 T1이 아, EM에서 EK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엡실론 K에서 잘못 썼다. 지우개가 되는 애플 펜슬을 물론 올려놔. 네, 요렇게 이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 없고 요걸로부터 T2, T1은 요거를 얻어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가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가 저의 스케치였어요. 뭔가 앞에 리마크 딱 흉내내면서 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였습니다. 혹시 김도 선생님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근데 여기 뭔가 쪼갤 때 이게 엑셀사이즈 결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를 써도 되는지. 아,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요거 쪼갤 때. 이렇게 네. 그게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근데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도 그냥 쪼개긴 했거든요. 이게 엑서사이즈 결과로 쪼갰다고 써 있군요. 그러네요. 저는 되풀이 하는 짓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뭔가 조금 오랜 시간 들려서 전혀 맞지 않는 증명에 대한 스케치를 설명드렸던 것 같아서 좀 민망하지만,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거를 흉내내서 얻는 게 뭐지를 전혀 몰랐는데, 흉내내는 게 잘못됐었다였고, 예전에 저희 했었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다시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이 렘마에 대한 공유는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렘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쪼개는 걸 어떻게 했을까? 혹시 전에 어떻게 하셨었는지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기절을 활용해서 풀어 헤쳤다가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저도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 써가지고, 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걸 보이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 쓰이는. 어, 일일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음, 뭔가 쓸 수 있는 게 정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좀 번거롭긴 한데, 그거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은 저도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네네. 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증명의 스케치는 네, V라는 벡터 공간에서 V 하나를 잡고 이게 뭐 W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간다고 해야 되나? G로 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각각을 베타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얘를 베타에 대해서 쓰면은 그 베타가 W로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은 T1. 요 V를 네, 베타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베타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또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네네. 이미지를 또 W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 W의 이미지를 또 G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만약 이제 똑같은 거를 얘에 대해서, 네, 그 당연히 그 가능한 거고 조합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V가 W로 가고 G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V에서 G로 가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결국은 요거일 거고, 요 합성일 거고, 네. 그걸 이 V의 각각의 이 기저 벡터들, 얘가 그 G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써지는지를 써 본 다음에 그것과 요 각각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곱한 것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어떤 흐름일지 대충 네, 네, 끝나고 해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진 않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와는 아주 별개의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맵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 내지는 이러면 뭐가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 그러니까 FN이 아닌 아무 B에서 W로 보내는 그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건 그냥 덧셈이랑 스칼라곱을 보존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낼 수 있는 FN에서 FM으로 가는 맵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예, 꽤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R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FN, FM이니까 뭔가 이렇게 체여가지고 이것저것 연산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합성을 활용해가지고 계산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거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요게 사실은 벡터 아이소모피즘이어서 사실 얘랑 얘랑 그냥 똑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할 수 있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또는 어디션은 똑같이 얘도 할 수 있고 똑같이 얘가 코디네이트를 표현하는 것도 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얘하고 얘하고 거의 같은 동급으로 보고 그냥 요 맵은 그냥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소모피즘을 받아들인 순간으로부터 얘가 그냥 같다. 당연했던 것을 뭔가 좀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함인가? 라고 저는 조금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둘 사이에 아이소몰픽하다는 거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B나 W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다라고 쓰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소가 그 최애 원소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야 엔트리들이 아, 그래서 예, 예. 쓰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용이하게 계산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임의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그 뭐야 적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음, 그 네. 어떤 선형 변환만 알고 있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만 알 때에 이 아이소몰피즘 두 개만 찾으면은 이제 실제로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걸로 쓸 수 있다? 그걸로 저는 아, 네.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말씀 주신 게 완전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딱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딱 T만, B에서 W로 가는 것은 함수의 세상에서 함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예. 하니까 그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잘 모르게 애매한 부분인데 요 아이소모피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하듯이 그냥 매트릭 색열 표현을 할 수 있다가 그렇게 엄밀하게 보이는 것이 되겠네요. 이거 완전 이미 F 모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뭐 기전은 뭔지 막 이런 것도 잘 모르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러니까 얘는 베이시스를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제가 엄밀하게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베이시스는 최소한 알아야 아이소몰피즘을 찾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아는데 그걸 가지고 뭐 벡터도 표현은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그 행렬 곱으로 표현을 하면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엔트리가 F의 원소라는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음.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잖아요. 그거를 뭐 네네네. 예를 들어 원소가 함수라고 치면은 곱하려 그러면 다 함수 합성해야 되잖아요. 네. 뭐 대기야 할 테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F로 가지고 가서 하면 그냥 그 사칙연산 하듯이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 네네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원래 보던 30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멤, 저 30강 가기 전에, 아니지, 가서 제가 아까 그 여기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네네. 네, 여기 제가 조금 끄적거려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뒷부분에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약간 좀 스케치만. 그러니까 요 2번에 대한
거를 네네네. lem마 네네. 없이 증명하는 거 말씀. 네네네. 그냥 스케치 레벨에서만 조금 적어 볼게요. 네.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 밑에다가. 네. 그냥,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는. V, 잠깐만요. 조금만 두껍게. 이 정도면 되겠지. 노테이션을 맞춰서. V, 일단, 벡터 공간인데, 베타라는 그 기저가 있고요. 그리고 감마라는 기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V를 1에서 N까지 잠깐만요. 아니네. 노테이션을 맞춰야 돼가지고. A, I, VI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I는 1부터 N까지 BI, WI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VI를, 음, K는 1부터 N까지 CKJ, WK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CKJ가 무엇을 구성하냐면은, 아이덴티티인데,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요 행렬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정의상, 정의를 그냥 그대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WI도 똑같이 그 V의 선형결합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이거를, 이게 노테이션, 문자를 잘 써야 되는데, 여기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그냥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D, K, J, V, K, 이렇게 쓰면은 이 D가 감마에서 베타로 가는 그 아이덴티티 행렬이 여기 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 뭘 하고 싶냐면은 이걸 여기다가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다 I일 것 같긴 한데. 이게 I인 거죠? 잠깐만요. 네. I입니다. 그냥 노트의 걸 맞출게요. 여기 다 J라고 할게요.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요 VJ를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D, K, J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좀 골 때려지는데, 노테이션이 중복이 돼가지고, 어, VK니까, 근데 K가 지금 위에, 여기 이미 K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K를 제가 전부 L로 바꿀게요. K를 L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서메이션 L은 1부터 N까지, 혹시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N까지 C에 L, K, W, L, E 되겠죠? 맞죠? 제가 잘 쓴 거 맞죠?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게 결국 W의 선형 결합으로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J랑 L이 같으면은 이 서메이션이 1이어야 되고 J랑 L이 다르면은 0이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사실 뭐였냐면은 여기 이 단어 뭔가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need to show가 뭐였냐면은 서메이션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서메이션 J는 1부터 N까지 C, I, J, D,
J, K는 델타 I, K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 네. 바로 그렇잖아요. 보여버렸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여기는 서메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L을 만약에 어떤 하나의 값으로 픽스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증명을 마무리를 못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어, 어, L을 J라고 픽스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서메이션 날라가고 그냥 여기가 J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잠깐만요.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 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증명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J랑 같으면은 이거 계산하면 1이 될 거고 아니면은 0이 될 거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금 못 짓겠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인덱싱이 진짜 헷갈리긴 하네요. 네네. 약간 인덱싱 지옥에 빠지는 그게 좀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요렇게 하면은 렘마가 없어도 되기는 하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최윤식이 선생님은 왜 렛마를 사용하셨을까요? 왜냐면 저 렘마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게 언제 더 강력해지는지를 보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력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일반화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렘마는. 이번에서는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이퀴밸런트 한 것 같고 이후에 저기 또 쓰이거든요. 이쪽 네. 여기에서 또 쓰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러네요. 네. 이번에서 이 아까 방금 저희가 보인 것은 렛마를 쓰든 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걸 쓰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시밀러 매트릭스를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게 어디 있지? 아,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 일단 시밀러 매트릭스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T 베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T라는 리니어 맵이 있고 걔를 베타에서 베타로 가는 행렬 표현, 그다음에 감마에서 감마로 가는 행렬 표현을 각각 썼을 때 어, 음,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러 매트릭스의 정의가 그러니까 요 t와 t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 감마에 대한 행렬 표현 사이를 잇는 이 p가 존재하면은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p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여야 하고 정의는 혹시 다들 납득이 가시나요? 저 약간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정의가 지금 나오는 방식이 위에서 예시를 저런 식으로 갖고 와서 약간 일반화하는 거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A, B는 각각 그 어떤 행렬이 있냐면 그 어떤 한 벡터 공간이 있을 때 또 어떤 고유한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기저가 다르게 이렇게 두 개를 베타 감마로 잡았을 때 그때 각각의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행렬은 두 개는 시밀러하고 그
이게 그냥 비슷하다뿐만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관계식이 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기는 했거든요. 아, 근데 네. 뭔가 저 정의에 있는 그 식만을 봤을 때 그, 그 위에 있는 저, 저 행렬들처럼 바로 저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예외 같은 것도 있는 건지 뭔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행렬이 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네들이. 그래서 네. 이 베타랑 A를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저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그 정의가 나오기 전에 요 부분이 나온 게 그 직관을 좀 얻고자 일반화를 이렇게 A랑 B로 하고자 뭔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네. 어 근데 뭔가 이 식만을 딱 봤을 때 이 A, B를 어 저렇게 어 기저가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선형 변환으로 보는 직관을 적용하는 게 뭔가 1대1 대응이 되냐? 뭔가 아, 전 저 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게 좀 더 스페시픽한 경우라는 설정이 좀 더 섬세했다라는 구체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애초에 맞습니다. 를 하나 잡아놓고 그것을 다른 그냥 얘는 일단 다른 행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했던 건데 네. 이 밑에는 그 T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A랑 B라는 행렬이 존재할 때 걔네들을 엮는 이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 P가 있으면은 그거 시뮬러하다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는 위에 게 시뮬러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김다 선생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더 제너럴하고 요게 시뮬러 매트릭스에 대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요게 이 둘 중에서 뭐가 정의 아니. 그,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식만을 봤을 때, 네. 이 A랑 B를, 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도 되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이 밑에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딱 빌드업이. 그래서 이 밑에 프로페션 3에서 보이는 게 이 A로 표현되는 리니어 맵이 그래서 이 X를 AX로 보내는 리니어 맵을 B로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베타가 있으면은 그 A와 B가 시밀러하다라는 건데 그 말은즉슨 이 LA가 사실은 이 뭐 T 베타라고 보면은 이쪽이 요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베타가 제가 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그죠? B를 그죠? 네 이렇게 하네요. 채널지기 선생님도 이렇게 끼워 맞추셨네요. 이 B를 근데 뭔가 이 부분은 그냥 정의를 쓴 거니까, 네. 네, 네 맞아요. 정의를 써서 B 음,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식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뭐가 추상화된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얘랑 얘는 어쨌든 그 자기 같은 기저로 보내는 매트릭스들인 거죠. 베타에서 베타에서 베타로 감마에서 감마로 보내는 매트릭스인데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 B랑 A는
지금 그 조건조차도 없는 게 지금 추상화된 부분인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 딱 요것만 주어졌을 때 이 A와 B라는 행렬이 다이멘션은 같겠지만 네. 이게 같은 리니어 맵을 다른 베이시스에서 표현한 것이라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같은 리니어 트랜스폼을 표현한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네. 그거를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위, 이 위에서는 네. 자기, 자기 기저에서 자기 기저로 보내는 그 매트릭스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여기서 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객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따져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쓴 것은, 지금 녹색은 아무도 안 쓰시죠? 이렇게 쓴 거는 T라는 어떤 선형사상이 있어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지 행렬이 아니잖아요? 함수죠. 그런데 베타라는 기저를 잡아서 내가 행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T라는 선형 사상의 행렬 표현인 거고, 여기 있는 B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행렬이에요. 선형 사상이 있어야 행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선형 사상이 있으면 항상, 물론 행렬이 있으면 항상 선형 사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형 사상이 없다고 내가 행렬을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행렬이에요, 여기는. A와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둘 다 그 크기가 같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그 P라는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존재해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면은 B랑 A는 우리가 닮았다고 할 거다라는 거고, 위에는 T라는 선형사상을 베타라고 쓰고, 베타로 표현하고 감마로 표현했을 때, 잠깐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음, 위에 거는 조금 이게 정확하게 잘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여기 설정 제가 이, 네. 네.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두 행렬이 시밀러 하다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프로포지션에 말해주는 거는, 두 개가 시밀러 하면은, 두 행렬이 시밀러 하면은, 어떤 그 선형사상을 A로 표현했을 때, A로 표현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그 B와 A가 시밀러 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A가 나타내는 어떤 선형 사상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베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베타로 표현한대. 참. 어떤 기저를 잡아가지고 표현했더니 B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베타가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선형 사상에 요 T라는 선형 사상에 베타에 대한 표현과 감마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 P는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 게 요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런 형태가 아닌 이게 있는 건가요? 저렇게 나타낼 수 없는 네, 네, 행렬 두 개가 존재하냐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동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이게 훨씬 추상화된 건지를 잘 모르겠어. 저는 동급으로 보이긴 하는 네. 정보량은 동등해요, 두 개는. 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프로포션을 바로 말해준 게 A를 그냥 바로 이 LA로 취급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LA라는 T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썼던 T. 아, 그러면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프로포지션에 의해서 정보량이 같다는 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왜냐면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이미의 A, B가 이런 짝을 이루는 거가 돼야 할 이유는 없긴 하잖아요. 그냥 보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걸 만족하는 B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베타로도 써지고 감마로도 써진다는 말이나 똑같다. 지금 그런 얘기가 프로포지션 3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행렬이고 이쪽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뭐 이쪽에서 역행렬이 이쪽에서는 좌표 변환 행렬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서도 컨주게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컨주게이션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뭔가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음, 그 얘기 제가 했나요? 여기 했구나. 역행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역 행렬이면 여기선 좌표 변화 행렬. 제가 위에서 그 얘기를 했나요? 했는지 아닌지도 헷갈리네. 이런 식으로 그 정보량은 서로 등가라고 저는 일단 이해하고 있어요. 정보량 입장에서는. 근데 뭔가 그렇게 정보량이 등가이면은 그 시밀러 매트릭스 자체를 위식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전혀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밀러 선대책이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명을 안 하고 보통 그러니까 두 행렬의 시밀리티를 먼저 정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좌표 변환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거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좌표 변환은 말 그대로 기저를 바꾼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아마 예전에 나왔던 그림인 것 같은데 그 이 그림 있잖아요. 많이 봤을 법한 그림. 아까도 나왔던 그 뭐 V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V에서 V로 가는 어떤 뭐 T라고 할게요. T가 있는데 이거를 밑에서는 여기를 RN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사실은 뭐 굳이 RN으로만 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똑같이 V로 보내는데 여기를 아이덴티티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도 V로 보내는데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다만 뭐만 바꾸는 거냐면은 기저만 바꾼 걸로. 그렇게 쓰면은 사실은 그 여기가 RN이었던 게 굳이 RN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형 사상이 있다, 선형 사상이 있다는 거는 항상 무언가 행렬이 있다는 거죠. 행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행렬도 사실은 기저에 그 디펜드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 설명에 따르면 시밀러리티는 적어도 FN이어야 하긴 한 거죠. 제 질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트리가 최 원소여야 하는 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렬의 정의가 체에서 원소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네. 아, 행렬은 아무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다 행렬이 되는 게 아닌가요? 잠깐만요. 음,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엔트리가 꼭 F의 원소여야 행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채를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나요? 행렬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해하고 있기로는 행렬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적기만 하면 다 행렬인데 그걸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보려면은 뭔 조건이 필요하고 막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채를 먼저 잡지 않고 행렬을 쓰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행렬을 뭐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행렬을 정의할 때는 결국은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을 이용을 하는 거고,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거고,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이 이미 어떤 채를 쓰는지 우리가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제가 방금 구글링 해봤는데 그 행렬의 성분은 임의의 체나 환의 원소일 수 있다? 라고 해서 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환도 되는군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냥 단순한 생각에 이거를 보고 아까 17강에 나왔던 이, 여기 아래가 FN인 그 맵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만약에 이 위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링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면은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소몰픽한 걸 찾으면 FN에서 쓰니까 시밀러리티를 쓸 수 있고 컨주게이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 싶어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제약되어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여기가 FN은. 제 생각에는 이 FN이 아니고 여기 아까 김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링으로 넣어도 그것에 대한 또 시밀러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럼 링으로 쓰는 게 더 굳이 여기를 근데 뭔가 F라고 그런 쓸게. 벡터 공간이 아니게 되니까 뭔가 그 채널지기님이 생각해보라고 하신 약간 그런 거 비틀어 뽑기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윙이면은 뭔가 계산 못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 잘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랑 이게 뭐가 연결됐다는 건지는 사실 방금 박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해한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엔트리가 링인 그 매트릭스는 네. 칼럼을 벡터라고 볼 수가 없나요? 컬럼을 벡터로 본다. 벡터로, 벡터 스페이스냐, 그럼 컬럼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냐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뭔가 벡터라는 거는 그냥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니까 그 전에 벡터 스페이스가 전개돼야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덧셈이랑 스칼라곤만 보존되고 그러면, 그것만 네. 만족하면 그냥 너무 if가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그 벡터라는 것을 모듈의 원소로 확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F 모듈, F 모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를 R로 바꾸면은 벡터도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가 아니라 딴 애로 바꿔줘야 돼. 잘 바꿔주면 다른 공간으로 바꿔주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여기를 F가 아니라 링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어가지고. 왜 못 써요? 잠시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매트릭스 인버스가 잘 정의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버스라는 게 두 개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뭐 2x2 매트릭스인데 만약에 그 원소가 필드가 원소를 내가 필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링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역행렬 계산 과정에서 디터미넌트가 들어가잖아요. 디터미넌트의 역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링이면은 이게 나눗셈이 정의가 안 되는데 그걸 적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디터미넌트의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분의 1이니까 디터미넌트가 뭐 숫자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숫자로 나오는데 어쨌든 앞에 그 디터미넌트 분의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게 또 링의 원소야 되니까. 1 나누기 디터미넌트가 링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링은 저 헷갈리는데 덧셈과 곱셈 덧셈만 인버스가 있고 곱셈은 네. 곱셈에 대해서는 그 그러네요. 결합 법칙만 있지 저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인버스가 안 되겠구나. 인버스 매트릭스가 정의가 안 된다. 막혀버렸네요. 근데 P 그렇게 되면은 인버스를 생각하기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는 링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면 F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게 되면 F죠. 근데 그러면은 링에서는 시밀러 하다는 개념을 아예 말을 못하는 거겠죠? 아닌가? 링의 원소로 만든 매트릭스일 때, 뭔가 많은 걸 못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링의 원소로 만든 매트릭스도 단방향,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지 않은 선형 변화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하기랑 곱하기만 가능하면 되니까. 네. 돌아올 것만 생각 안 하면은, 그러네요. 오, 근데 이 아까의 그 맵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 방향은 되지만 각각의 이게 없으리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또. 이 여기서 지금, 아이덴티티 맵이 이게 F라고 치면, 그러니까 위에 거는 어떤 의미의 링이고, 예, F로 보내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같을 수, 아이소몰픽 할 수가 없나요? 음, 뭔가 그런 단어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얘, 얘가 약간 포함되는 걸로? 뭐 얘가 더 큰, 그 질문을 못 들었는데 질문이 뭐죠? 그냥 저는 아까 17강에서 봤던 이 맵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방향 선형 변화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링의 원소로 쓰여진 매트릭스에서 선형 변환으로 가는 매트릭스를 FN에서 FN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맵을 짤 수 있다면은 강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 아이소몰피즘을 찾는 거는 또 별개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음, 일단은 여기가 링이 아니었고, 링으로 만든 매트릭스 예. 거고, 근데 저는 이거는 그 매트릭스로부터 이거는 똑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맵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아이소몰피즘이니까. 홈몰피즘도 돼야 되긴 하긴 할 테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너무 이 매트릭스 오버 필드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뭘 떠올리질 않으니까 어차피 다 된다고 막 생각을 해서 그 FN으로 가져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 필드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만약 그게 아닐 수 있으면은 아 이래서 이걸 갖다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던졌는데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해 못한 것 같긴 한데. 아 아니 그러니까 그 F 필드에서 매트릭스의 엔트리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 네. 링에서 갖고 온다는 상상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안 좋은 매트릭스를 이렇게 필드로 아까 이 맵 여기 FN으로 되어 있는 맵으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으면 진짜 그거는 강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드렸던 거. 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그, 여기를, 벡터 공간으로 하지 말고, 아니, 뭐, 지마줄 같은 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벡터 공간이 필드를 하나 잡고 F 모듈을 잡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머줄 같은 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거예요? 네. 아, 왜냐하면 벡터 공간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가 필드여야 되는데, 네. 네, 여기를 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튜플인데 순서쌍인데 그냥 원소가 정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음. 그리고 그 정수만 스칼라도 내가 정수만 쓰겠다라고 하면 잠깐만 스칼라는 정수 써도 되나?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소몰피즘만 함수를 찾을 수 있나요?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뭔가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전에 있던 맵에서는 최소한 그 F 모듈에서 F 모듈로 가는 거니까, 뭐가 돼도 아이소몰픽한 게 있을 수 있겠다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만약에 G 모듈까지 가면, 아예 여기에 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소모피즘이 벡터 스페이스 간에 대한 아이소모피즘이었으니까 그 같은 아이소모피즘은 아닐 것 같고 다만 그것에 넘어서 더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정의해 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Z 모듈은 지금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Z라는 거지 이 매트릭스에서 그 원소를 Z로 보겠다를랑 다르지 않나요? 네,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저희가 얘기인데 저희 일단은 우리가 벡터 공간부터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벡터 공간에서 딱 한 커플만 버리려면 뭘 버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 버리는 게 제일 쉬워 보여서 이렇게 해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돼가서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요 시밀러 매트릭스에서 이 P를 어 필드가 아닌 Z에서 뽑아올 수 있겠느냐부터 얘기가 시작해서 근데 뭐 그거는 아까 강 선생님이 예시 발례 들어준 대로
그러니까 인버스부터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인버스부터 정의가 잘 안 되니까 어렵겠다 하다가 여기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 맵에서 네, 벡터 스페이스 대신 모듈로 바라봐 보자까지 얘기가 확장이 됐는데요. 네, 저는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저희가 스터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상정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조금 이걸 뭐지? 이 리드라고 하나요? 이걸 맡은 이후로 어디서 끊어야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봐야겠다를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1시간 반이 넘으면 끊어주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2시간까지 저희 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리딩하시는 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근데 그냥 제 개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1시간 반이 넘어가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뒤로 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도 좀 산으로 가기 시작했고, 네, 뭔가 여기서 더, 근데 너무 재밌긴 해서, 이렇게 뭔가 주어진 조건들 하나씩 벌려봤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더 유의미하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디스코드에서 이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뭔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뭔가 비슷한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의를 저희가 뭔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정의를 새로 네,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끝나고 요거는 한번 다시 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이소모피즘은 아닐 테지만, 그럼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박진 선생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래 오늘 계산해 본 이 시밀러 매트릭스에 제가 하나 2x2 매트릭스에서 계산해 본 게 있어서 그 계산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계산은 사실 별거 없고요. 제가 해봤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뭐 이렇게 원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40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돌린 이렇게 돌린 베이시스 두 번째 베이스 생각하고 그거를 P로 잡고 T도 하나 잡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좀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이걸로 펜으로 쓸게요. 제가 계산해서 나온 시밀러 매트릭스의 예시는 얘랑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R로 쓰고 베타로 쓰고 베타가 스탠다드 베이시스였고 R이 아까 C 반대 방향으로 45도 돌린 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그냥 이 계산에 대한 공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행렬만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를 사실은 이 사이에 그러니까 정리 드리자면은 이것의 행렬을 45도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X축에 대해서만 2배 하고 Y축은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45도 돌리는 행렬로 그러니까 그런 리니어 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임의의 매트릭스를 좀 더 쉬운 형태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강의들에서.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저희가 이 시밀러 매트릭스를
그룹에서 컨주게이션 클래스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였는데,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해보고 싶었다 정도로 던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뭐 더 생각해 본 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 선생님이 되게 여러 번 튕겼다가 들어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거의 뒷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현주 선생님이 리딩해 주시기로 했던 것 같고, 저희 소감 또는 앞으로 더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들 있다면은 공유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뻘짓도 많이 하고 어 정정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생각 확장해 보기 시작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뭔가 그냥 저는 이 랩말을 꼭 써야 그냥 이 랩말 꼭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의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그냥 그 정의만 가지고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관찰했던 것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나고 뭔가 아까 시도해 보려고 했던 이 컨주게이트 클래스, 그 그룹에서의 컨주게이트 클래스와 요 매트릭스에서 시뮬러 매트릭스를 한 대조 정도 해볼 것 같아요. 그룹의 예시와 매트릭스의 예시를 두고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지. 네. 저는 그 엉뚱한 얘기를 잘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어쨌든, 전혀 예, 엉뚱하지 않고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어쨌든 그냥 저는 지금도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선형대수가 선형대수만으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 앞에 추상대조를 갖다 돌아온 게 헛되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예,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컨주게이션이 네.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할게요. 저 컨주게이션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추상 대수학을 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컨주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는 뭔가 그 노멀 서브 그룹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동치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서브 쿼션트 그룹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쿼션트 그룹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그룹 간의 연산도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연산이 뭐지? 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 그냥 행렬 곱셈인가? 그거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뭔가 재밌는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시언트 그룹에서의 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더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을 그때 17강에 나름 어렵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그거 싹 다 복습을 하고 다시 좀 참여를 하니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나름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그 시밀러 매트릭스를 정의를 받잖아요, 우리가. 시밀러 매트릭스는 그 공유하는 성질이 되게 많거든요. 음, 디터미넌트도 같고, 랭커도 같고, 널리티도 같고, 트레이서도 같고, 되게 같은 게 많은데, 공유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는 약간 어떤 걸 그려보고 싶냐면은 이쪽, 그러니까 행렬의 집합에서 어떤 다른 집합으로 가는 그런 맵을 또 생각해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어, 그런 게 있으면은 이 행렬, 제가 아까 말했던 행렬을 저런 그, 시밀러한 행렬들끼리 이렇게 이퀴벌런트 그 릴레이션을 줘가지고 쪼개면은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쪼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쪽이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x2라고 할게요. 정의역은 2x2 인버터블 행렬을 인버터블이어야 하나? 잠깐만요. 인버터블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인버터블만 전부 다 모은 거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2x2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공역을 넌제로 리얼 넘버로 두면은 그 그룹 호모몰피즘이 존재하잖아요. 디터미넌트로 보내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룹 호모몰피즘이 존재하는데 지금 저 시밀러한 행렬들끼리 전부 이퀴밸런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정의역을 우리가 그 쿼션트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 어? 죄송해요. 수정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2x2 정의역은 인버터블한 2x2 매트릭스를 전부 모은 것. 그리고 음, 공역을 아까랑 똑같이 그 넌제로 리얼 넘버라고 두고요. 맵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각각의 행렬마다 공역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행렬마다 이 행렬의 아이겐 밸류로 쏴주는 맵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2x2니까 아이겐 밸류가 두 개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공역을 그냥 리얼 넘버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R 곱하기 R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패밀리 셋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도 이게 그룹 호모몰피즘이 잘 정의가 되나? 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음, 제가 어떤 질문인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왜냐하면 시밀러한 매트릭스들끼리는 아이겐 밸류가 같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겐 밸류로도 쪼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쪼갠 다음에 이게 쿼션트 셋이 쿼션트 그룹이 되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연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답은 모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